a dream, yeah, like a dream, yeah. 이제 너와 내 꿈을 보여줄게. 언제든지 여기 놀러와. 다른 건 필요 없어. 너 하나면 충분해, babe.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요. 안녕하세요. 꿈의 호스트 DKG 세찬입니다. 여러분, 저랑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채팅창에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2, 1 준비되셨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기신 분들이 이겼으니까 좋고 진 분들에게는 오랜만에 또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기분 좋은 꿈이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한 공간에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또 모두가 신나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꿈이야 보시는 분들이 다 즐거울 순 있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만들어 줄 분이 계시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제 짱의 꿈속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꿈이야 보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솔로로 데뷔하게 된 골든차일드 Y입니다. 와, 이제 지난 9월 7일 지범 보민 선배님과 함께 출연하셔서 네. 이제 고급스러운 또 잘생김을 마구 뽐내주고 가셨었잖아요. 네.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꿈야를 찾아주셨는데 이제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뭔가 변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스튜디오 분위기 자체가 네네. 좀 한껏 더 보라보라하면서 오. 파랑파랑해진 그런 네네. 느낌이 좀 드네요. 오, 그러면 선배님은 6개월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6개월 동안 투어도 다녀오고, 네네. 네, 그리고 뭐 앨범 준비도 하고 막 바쁘게 또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또 6개월을 딱 3개의 키워드로 꼽아주시자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바쁨, 바쁨, 밥심, 밥심. 그리고 웃음. 오, 네. 밥심. 밥을 네. 또 잘 챙겨 드신다는. 밥을 원래 안 챙겨 먹었었는데 그래도 네네. 끼니를 이제 많이 먹진 않는 한에서 좀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어제 6시에 첫 솔로 앨범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솔로 앨범을 발매하게 됐는데요. 바람이라면이라는 곡이고요. 네. 이별을 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담담하고 그리고 바람이 되어서 곁을 지켜주겠다는 꿋꿋한 마음도 담아낸 그런 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든차일드 정규 1집에 솔로곡이 있지만 또 네. Y라는 이름을 달고 솔로 앨범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번 앨범을 준비하셨나요? 일단 사실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잔잔하고 섬세한 곡이라서 네. 기존에 제가 했던 노래와는 좀 다른 이 도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이라서 좀 네. 신경을 좀 많이 썼던 앨범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났는데 네. 이제 20일에 입대를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입대 전날까지도 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다가 가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일단 이제 골드니스 여러분들을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네. 입대 전날까지도 볼 수 있다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전에는 너무 많이 못 봤던 시간들이 많아서
많이 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은 많이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스케줄을 짜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런 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또 선배님도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요즘의 생각, 마음이 아닐까 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Y에 대한 그림 키워드 토크입니다. 이제 화면에 다양한 그림들이 옹기종기 뜰 건데 네. 이게 다 Y 선배님의 요즘에 음, 관련된 것들인데 네.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상은 뭔가요? 동상 먼저 가볼까요? 네. 그러면 생각하는 로댕 사진인데요. 네. 요즘 생각이 참 많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음,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뭐 일단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팬분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컨텐츠든 뭐든 많이 좀 찍어두고 또 같이 웃을 수 있는 영상들을 좀 많이 만들자라는 생각이 네네.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지금처럼 생각이 많았던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생각이 많았던 시기는 아마 서울을 상경했을 즈음? 네네네. 네, 그때가 생각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집에서 이제 아들로 지내다가 이제 네네. 사회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주로 요즘에 하시는 생각의 주제들을 좀 단어, 키워드로 설명해 주시자면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뭐 진단, 진단, 나에 대한 것들, 나, 또 뭐가 있을까요? 색깔? 색깔. 네. 색깔은 어떤 의미의 색깔인가요? 뭐 제가 잘 어울리는 색깔일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저만의 색깔이 또 컬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네네. 것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반대로 멍이라는 키워드도 적어 주셨었거든요. 네. 생각도 많지만 반대로 멍 때리는 시간도 많다는 뜻일까요? 네,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네네. 그 뒤는 항상 멍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멍 때리다가 제일 오랫동안 멍 때리셨던 저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네. 그런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멍을 때리면 생각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을 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생각을 못 비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 그 멍이라는 거는 네네. 그 둘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오. 네. 뭐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멍을 때리다 보면은 또 생각을 안 할 때도 있고, 약간 이것 둘의 싸움인 것 같아요. 약간 그 둘의 중간 오히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을 골라주실 건가요? 제가 밥을 먹고 오긴 했는데 네네. 저거 먹고 싶네요. 냉면 사진. 네. 냉면 사진은 이제 요즘 빠진 음식 중 하나가 평양냉면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원래 평냉파셨나요? 원래 아니었어요. 처음에 오. 먹었을 때는 이걸 왜 무슨 맛으로 먹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한 두세 번 먹다 보니까 이 깊은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냉에 약간 어떤 점이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이 육수의 깊은 맛이랄까요? 오. 네, 이게 되게 다들 밍밍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네네네. 이 육수의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재찬 씨는 뭐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 먹는 방법이 갈리더라고요. 뭘 뿌려서 먹어야 된다, 아니면 그냥 먹어야 된다. 그냥 먹어야죠.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냥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어디서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도전을. 처음에는 뭐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가까운 뭐 진미 냉면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좀 내가 이 맛을 알 것 같다 하면 이제 저기 어디죠? 저기 광흥창이었나? 네. 아니면은 저기 이제 광장시장 주변 쪽 뭐 이런데
네, 제가 좀 많이 네, 맞아요. 을밀대. 오, 일밀대. 네. 을밀대가 저의 최애 또 평양냉면 집이죠. 오. 그럼 선배님은 약간 평양냉면을 처음 먹자마자 괜찮다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신 시간이 편인가요? 많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오. 딱 먹었는데 네네. 내가 이걸 돈 주고 왜 먹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한 두세 번 먹을 때쯤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일반 냉면도 다 한 두 젓가락밖에 못 먹거든요. 오, 네네. 근데 평양냉면은 한 그릇 뚝딱 해치웁니다. 그리고 또 바게트에 샐러드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바게트 구운 바게트에다가 샐러드를 얹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오, 그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 때문에 좋아하시나요? 그 바게트의 식감이랑 그리고 그 일단 소스가 중요하긴 한데 그 샐러드를 이렇게 얹어 먹으면은 네네.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라이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 가시기 전에 진짜 질리도록 먹고 싶은 음식을 딱 한 가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삼겹살이요. 삼겹살. 네. 삼겹살 금방 질리긴 하는데 네네. 삼겹살은 언제 어디서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약간 얇은 삼겹파신가요? 좀 두꺼운 삼겹파신가요? 뚝삼. 뚝삼, 네. 두꺼운 삼겹.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사진 한번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꽃 사진으로 음, 가겠습니다. 튤립인가요? 꽃 사진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꽃을 직접 사본 적이 있다 없다. 꽃을 직접 사본 적이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 음. 공연을 보러 초대를 받았어가지고 네네. 가면서 꽃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 최초로 꽃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억이 나시나요? 꽃 선물을 받았을 때 저는 첫 번째 저희 팬미팅 했을 때 네네. 부모님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면 가사에 비와 바람 그리고 꽃이 주는 의미가 크더라고요. 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비랑 바람이 되어서 그대에게 머물러 있겠다라는 꿋꿋한 다짐을 네. 비유하고요. 꽃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워하는 그대를 비유해서 꽃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대를 비유하는 게 네. 꽃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사진 어떤 사진 골라주실 건가요? 다음은 담담. 담담. 네, 우리가 이제 랜덤으로 키워드를 보고 있지만 담담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써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이 담담함은 현재의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희망적인 마음이실까요? 희망. 그러니까 담담한 것 같긴 한데 네네. 뭔가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잘 모르겠는 지금 상황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담담하게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와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담담한 혹은 뭐 담담함을 바라는 내가 약간 의외라고 느끼신 적도 있을까요? 네. 저는 한 일주일 전만 요즘 사람들이 카운터를 대신 세줘요. 네네네. 네, 뭐 며칠 남았네. 뭐 매니저 분들도 막 이제 6일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하는데 네네. 사실 아무렇지 않거든요. 음. 근데 집에 이제 숙소에 있을 때는 조금 그게 외롭게 느껴지긴 해요. 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네네. 다른 이제 생활에 또 익숙해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담담하긴 합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진이 하나 남았는데 네. 토끼가 인사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감사함 역시 요즘 Y의 키워드로 적어 주셨거든요. 네. 어떤 분들께 특히 감사하신가요? 일단 저는 이번 앨범 준비를 하면서 네네. 제가 열심히 하니까 주변 분들도 알아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는구나를 좀 깨닫게 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네.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앨범 자체도 만들어진
그것도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네. 그리고 제가 이런 부탁들을 좀 드렸어요. 뭐 이렇게 음악 방송 때 이렇게 하고 싶고 끝나고는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는 팬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 전달을 해줬더니 네. 해드렸더니 이제 그런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되게 저는 감사한 앨범이고 감사한 이게 나한테 참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고마웠던 일들 그런 것도 좀 있으실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멤버들 네 멤버들이나 뭐 저희 골든리스도 마찬가지지만 네. 갑작스럽게 잠시 자리 비움을 하는데 네네. 다들 오히려 놀라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음. 대해주는 네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오히려 더 저도 차분해지는 것 같고 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 스스로에게 고마운 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고마운 점은 지금 리더 형은 군대를 가 있는데 네네. 그 빈자리를 제가 지금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잘 버텨주고 잘 이끌어 간 것 같아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스스로에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선배님의 요즘 얘기들을 그림 키워드로 만나봤는데요. 네. 이제 또 본격적인 코너를 시작해 볼 텐데 오늘의 메인 코너 제목은 이겁니다. This is why. This is why. 말 그대로 이것이 why다. 음. 각종 why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첫 번째 why는 바로 이겁니다. Why? Yes. 그러니까 yes or no인데요. 말 그대로 yes or no 게임입니다. 네. 이제 저희 머리 위로 yes or no 표시가 뜰 텐데 네. 질문을 듣고 손가락으로 yes 또는 no를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소중한 곳이 많은 편이다. yes or no. 하나, 둘, 셋. 여기. Yes. yes. 소중한 것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중한 것에 대한 표현도 좀 많이 하시는 표현은 잘 못해요. 저는 오. 표현은 좀 잘 못하는데 네네. 오히려 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재찬 씨는 또 어떻게? 저도 표현을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막 엄청 소중하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속에서는 항상 네, 그쵸, 남아있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네네. 뭐 근데 그 따뜻한 마음은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렇게 뭔가 표현을 잘 하진 않다 보니까 네. 내가 소중해하는 걸 상대방이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조금 아쉽지는 않으신가요? 그건 저의 표현에 있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쉽다라기보다는 이번에도 내가 표현을 못했네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표현을 조금 더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네. 저는 의외로 네. 되게 전자기기를 좀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네. 네. 뭐 물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일단 뭐 만약에 물건이라 치면은 저는 전자기기를 되게 아끼는 편이에요. 되게 전자기기 네, 있어서. 사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러면 뭔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도 전자기기이실 것 같으신가요? 네. 일단 휴대폰이지 않을까요? 오. 근데 왜 112, 119를 해야 되니까. 그럼 휴대폰을 제외한 전자기기 3개를 꼽아보자면 어떤 전자기기가 있을까요? 위급한 상황. 네. 컴퓨터. 컴퓨터. 네. 노트북 챙기고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위기 상황을 이렇게 영상 속으로 담을 오. 휴대폰도 되구나. 사진. 사진. 네, 카메라. 카메라.
네. 이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흑역사를 자주 떠올리는 편이다. Yes or no? 하나, 둘, 셋. 오, no라고.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주 떠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뭐 변화하는 거라 생각하고 네. 사실 제가 뭐 말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선이 넘지 않는 이상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게 흑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흑역사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네네. 그냥 내가 그때 그랬구나라고 해서 네 그냥 잊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도 나를 제일 많이 괴롭히는 활동 중 흑역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흑역사요. 네. 아마 데뷔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그때는 아마 첫방을 뮤직뱅크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제 앉아서 노래하는 곡이 있었는데 네. 거기 표정이 어색하더라고요. 제스처나. 그때 표정이 네, 약간 흑역사이시다. 네. 그러면 만약에 소중한 기억 하나를 잃고 흑역사를 없앨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안 없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네, 굳이? 네. 저는 고민 좀 해볼 것 같아요. 음, 어떤 흑역사냐에 따라 다를 것 그쵸, 같은데 조금 고민은 해볼 것 같긴 합니다. 음. 저는. 그럼 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욕심이 정말 많다. 하나, 둘, 셋. 오, 예스를 네, 선택해 주셨는데. 저는 욕심이 많은 편이에요. 뭐 일단 뭐 일 욕심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서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뒤처지는 것도 싫고 오, 네네. 네,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큰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뭐 아닌 말지라는 생각이 좀 음. 강해서 욕심이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럼- 또 승부욕도 있어서 승부욕도 있어서. 그러면 어떤 분야에 특히 욕심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무대에는 무조건 욕심이 있고 네네. 그리고 제가 저의 무대를 보는 거를 되게 꼼꼼하게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무대 위에 있을 때 누구보다 욕심이 들끓지 않나. 무대 위에 있을 네. 때. 그러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해봤다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저는 제스처 하나를 짜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제스처 하나. 네, 마음이 안 들면 계속 바꿔야 돼서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욕심들이 오. 네, 무대를 또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아까 승부욕도 많으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승부욕이 들끓는 순간은 또 언제이실까요? 일단 게임할 때가 아닐까. 게임할 때. 게임할 때 꼭 그 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네. 친구를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럴 때 승부욕이 좀 많이 끌죠. 근데 이제 저는 게임을 잘 하진 않는데 그 주변에 게임하는 친구들 보니까 이길 때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런 승부욕도 있으신가요? 전 그런 미련한 짓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내가 이 친구보다 하수면은 빨리 인정하고 털고 나와야 돼요. 오. 네, 오히려 빨리 털고 나와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육대에서도 달리기로 활약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런 프로그램 나가도 좀 승부욕이 엄청 들끓는 편이신가요? 나가 보시지 않았어요? 네, 저 같이 그때 개주. 그쵸. 했어요. 어땠어요? 거기서 이기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뭐? 저 약간 근데 워낙 달리기를 너무 잘하시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요. 어차피 뭐 이길 수가 없겠다. 음.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일단 거기는 많은 그 아이돌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네네. 나오셔서 사실 분량이 그렇게 한 그룹이 가져가기에는 맞아요, 너무 맞아요.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메달이라도 따면은 카메라에 음. 더 잡히고 또 우리 골드니스들도 잡히고 막 이런 네네. 것도 네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지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한때 육상 선수였는데 그죠. 네 거기서 내가 진다?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좋은 편이다. 하나, 둘, 셋. 노를 선택해 주셨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아요. 오, 네, 아이디어 가뭄이에요. 저는. 완전. 네. 오, 저는 근데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귀찮아서 실행을 안 하는 아, 약간 그런 편입니다. 저는 좀 아이디어보다는 살짝 잔머리가 좀 있어서 오, 잔머리가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전 예스를 선택했겠지만 네, 저는 노인 것 같아요. 그럼 선배님은 뭔가 실행력은 있으신 편이신가요? 저는 일단 시작은 해봐요. 음, 네, 일단 시작은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아닌 대로 아닌 거고 네네. 만약에 괜찮다 이러면은 그게 쓰여진다면 또 감사한 거고. 오, 네. 근데 아이디어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건 내 아이디어였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 안무를 저희가 뭐 무대를 준비하면 군무를 하잖아요. 네. 그 안무가 분들이 오셔서 안무를 짤 때 막히는 구간들에서 제가 옆에서 제스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라면서 아이디어를 던지면은 그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네네. 뭐 그럴 때는 조금 그래 빨리 연습하고 빨리 무대를 만들려면은 빨리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참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컨텐츠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 같아서 뭔가 자체 컨텐츠 중에 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컨텐츠도 있고 오. 약간 그런 게 저는 약간 자랑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섯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 만들 수 있는 필살 요리가 있다. 하나, 둘, 셋. 오, 예스. 네. 어떤 요리가 있으신가요? 아니죠. 저는 이게 요리라면 요리예요. 네네네네. 전 짜장라면을 진짜 잘 만들거든요. 그럼 저도 예스. 아 왜냐면 이 짜장라면을 네네. 퓨전으로 좀 잘 만들어요. 오, 어떤 느낌이죠? 그냥 뭐 짜장라면 2개에 불닭볶음 까르보 불닭을 오. 넣거나 네네. 아니면 뭐 신라면을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성라라고 하죠. 썩는 거. 네. 성라라고 하는데 그걸 전 입증도 했고 네. 오, 다들 그럼 맛있다고 인정하는. 네 이게 그러니까요. 손을 뗄 수 없는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너구리 썩는 거밖에 잘 네. 몰랐거든요. 그게 원래 국룰인데 네네. 저는 무조건 신라면 아니면 뭐든 다 섞어요 전. 오, 그러면 뭐 참깨라면도 가능하신가요? 당연하죠. 아, 진짜요? 당연하죠. 우와. 어떻게 짜장라면 좀 잘 끓이신 편이에요? 저는 오리지널을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 혼자 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쵸. 이제 막 2개 끓이면 많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오리지널 하나로. 근데 이제 또 예전에 샤브샤브에도 자신감이 넘치셨다고 하던데. 이건 네, 샤브샤브는 뭐 육수와 고기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지만 저는 마지막에 이게 죽을 좀 잘 만들어. 아, 네네네네네. 그 죽이 또 맛있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그거는 또 뭐 어떤 종류든 다 가능합니다. 국물 있는 라면도 가능하고. 오, 약간 마지막 네. 비빔밥이나 볶음밥 네, 죽 그쵸. 같은 거를. 오, 그럼 마지막 죽과 짜장라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자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전 짜장라면인 것 같아요. 오, 짜장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줏대가 좀 있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왜 예스를 선택해 주셨나요? 저는 줏대가 좀 있는 편인데 네네. 인정이 빨라요. 음, 그냥 밀고 나가는 성격은 아니고 줏대가 딱 있는데 여기서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내 줏대를 들이밀었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이건 인정한다 하고 바로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뭔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방금도 얘기했는데 짜장라면을 누가 끓여준다거나 이런 거 무조건 내가 끓여야 된다. 무조건 제가 끓여야 됩니다. 오, 그럼 혹시 고기도 약간 직접 구워야 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뭐 굳이 그러진 않은데 한번 기회를 줬는데 못 구우면은 직계를 저한테 넘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런 나를 뭔가 주변에서 제일 많이 설득시키는 설득왕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설득왕. 네. 설득왕? 멤버들 거의 그렇긴 한데 승민 씨가 좀 약간 얘기를 좀 많이 형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멤버들 전체가 그래요. 뭐 어떤 연습을 하거나 뭔가 무대를 한다면 뭐 형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것도 좋다 가자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네 멤버들 전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멤버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좀 잘 수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아니, 잘 수용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멤버분께서 짜장라면 내가 끓일게 이렇게 말하면 좀 수용이 가능하신가요? 그럼 안 먹죠 저는. 그래 안 먹고 간다. 안 먹죠. 오, 좋습니다. 어떻게 뭐 재찬 씨는 뭐 또 줏대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네네. 어떤 줏대? 뭔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는 아.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약간 그런 성격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직접 해봐야 그쵸. 몸소 느끼는 그런 그쵸. 성격이라서 뭔가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캠핑 좋아하세요? 캠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가고 싶으세요? 텐트 다 치고 막 일 다 하고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왜? 아니 저는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오. 전 다 꾸려진 상황만 좋아해서 네. 그럼 글램핑 같은 건 좋아하시나요? 다 이제 네. 꾸려져 그건 있는데 좋죠. 몸만 들어가는. 그건 너무 좋죠. 좋습니다. 그러면 잘 맞는 것 같은지 어떤 거? 그러면 뭔가 둘이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은지도 yes or no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 둘, 셋. 노하려고 하셨던 이 좌우반전이라. 네, 그쵸. 잠시 까먹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민을 했어요 순간. 어떤? 약간 저도 살짝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네네. 근데 좀 이제 좀 밝은 프로그램들 나가면 좀 밝으려고 노력을 하는 성격인데 재찬 씨랑 있으면은 좀 다운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이 진지한 상황들에서 묻어나온 뭐 그런 진심들 있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잘 통할 것 같아서 전 예스를 골랐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yes or no 하면서 뭔가 결이 비슷한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런 느낌을 들어서 저도 yes라고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이제 Y로 넘어가 볼 텐데 네. 바로 YOUTH 유스입니다. 예스. 이제 유스는 어른이 되기 전에 청춘을 뜻하잖아요. 네. 이제 선배님과 저의 어린 시절 청춘들에 대한 인생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아이패드에 틀이 있는데 네. 이 시기들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그림 되나요? 네,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그리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그리고 4살, 6살, 16살, 7살. 먼지는 안 적어도 되는 거죠? 먼지는 위에 적어주시면 돼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다 적어요? 이거 여기다가 아, 뭘 했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음. 오케이. 글을 좀 잘 쓰는 편이세요? 저요? 네. 저 글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위에 이제 행복 지수도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햇살이 나를 이끄는 것 같아. 내게 손짓해 어딜 향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햇살이 끝나는 곳까지 나 걸어갈 거야. 그곳을 향해서 The sun is in my eyes 날 반짝여줘. The sun is in my eyes 날 물들여줘.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그래프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배님의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먼저 보면 네. 10살 때 달리기라고 적어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10살 때 제가 운동 육상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네,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오. 네, 육상을 처음 접한 게 10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달리기 잘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뜀박질하고 축구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네네네. 뭐 육상부를 모집한다라고 해서 저기 들어가면 4교시밖에 안 하고 뒤에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네네. 운동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서 또 제가 달리기를 웬만큼 잘하더라고요. 오, 네네. 네. 그러면 그때 주변의 시선이나 칭찬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그때는 일단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유명했고요. 오. 달리기로 왜냐면 네네네. 그 체육대회 하면은 끝이 릴레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또 마지막 주자를 또 맡아가지고 좀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었죠. 그럼 이제 육상을 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점은 어떤 점인가요? 제일 즐거웠던 점, 네네. 다른 친구들 앉아 있을 때 저는 밖에서 뛰는 거. 아, 학교 4교시 네. 만하고. 네. 물론 늦게 끝나긴 했지만 네네. 그게 좀 좋았죠. 그러면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라는 기분을 그쵸. 좀 느끼셨나요, 그때? 그때 조금 느꼈는데 뭐 얼마 가진 못했어요. 네. 오. 그럼 4점을 주셨는데 네. 왜 4점을 주셨나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잘하는 걸 알게 됐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한 살에 태어났다. 태어났다. 를 적어봤는데요. 중요하죠. 네, 뭔가 태어났을 때 사진은 본 적 없는데 선배님은 태어났을 때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앨범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앨범에 있어서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앨범으로 펼쳐서 보여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살 때 에피소드 알 수가 없지 않아요? 한살 때 들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살 때 네. 에피소드 기억 나시는 게 있나요? 뭐 부모님께 들었던. 저는 많이 안 울었대요. 오. 네, 많이 안 울고 점잖게 누워 있었대요. 네. 저는 좀 완전 갓난 애기 때는 저도 음. 잘 안 울고 조금 말 잘 듣는 애기였는데 네. 이제 또 크면서 금쪽이가 되면서 이제 조금 육아 난이도가 힘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트에서 장난감 안 사주면 누워 있고 좀 그런 친구였던 맞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배님의 두 번째 그래프인데 네. 14살 노래 시작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친구들이랑 이제 저 원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좋아했었는데 한번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는데 친구들이 와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 너 노래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오. 그래서 아 노래를 나도 이제 흥얼거리지 말고 제대로 노래방 가서 노래해야겠다 네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때 그러면 흥얼거렸던 노래 중에 기억나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저는 그때 SG 워너비 선배님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 네. SG 워너비 선배님들 노래를. 그러면 이제 달리기 잘한다는 걸 알았을 때랑 노래 잘한다는 걸 알았을 때랑 조금 기분의 차이가 있으셨나요? 되게 저는 노래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오. 네, 왜냐하면은 음악을 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느낌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의 두 번째 그래프는 6살 때 자전거 배운 걸 아, 줘봤는데 자전거 잘 타시나요, 선배님? 자전거는 잘 타죠. 그럼 언제 처음? 저도 한 6살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독학 했습니다. 독학으로요? 네,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는. 저는 이제 네 발 자전거를 타다가 네네. 우연치 않게 그 보조바퀴들이 부러져가지고 네네네. 그냥 두 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오. 네. 저는 4발 자전거에서 2발로 가는데 꽤나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이거 다시 붙이기도 귀찮고 뭐 네네. 일단 당장 타야 되니까 한번 타봤죠. 네. 근데 나름 나쁘지 않게 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본 곳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자전거 타고 오. 저는 네네. 저희가 좀 별난 게 안무 연습을 하러 가면 네네. 저기 자양동 쪽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멤버들이랑 몇 명이랑 우리 어차피 운동도 할 겸 다이어트도 할 겸 네네네네. 자전거 타고 와보자. 오. 그래서 자양동에서 네. 가양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죠. 네. 와, 그거 못 하겠더라고 그거. 근데 그걸 한 3번인가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자전거 탄 거는. 저도 집이 SBS에 있었던 목동 SBS 있는 그쪽인데 거기서 이제 자전거 타고 한강까지 와가지고 강남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던. 그 자전거 종류가 어떻게 됐나요? 근데 그때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어릴 때였어. 어렸을 때? 네, 이모랑 이모부랑 같이 음, 그렇게 갔다 왔었습니다. 혹시 따릉이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게 되게 안 나가잖아요. 그죠. 안 나가죠. 그걸 타고 거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따릉이는 조금 네. 그래서 힘들긴 하죠. 자고 일어나면 허벅지가 안 움직이고 막 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추억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지 선배님의도 세 번째 그래프인데 18살 때 가수의 꿈 시작.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8살 때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노래로 오디션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네네. 전단지 하나를 주우면서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네.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도전에 제일 신났던 점은 어떤? 신났던 거 일단 네. 서울로 온다는 게 제일 신났고 서울을 제가 밟았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울을 네,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꿈을 가졌다가 큰 꿈을 향해서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 네네. 처음 서울 와서 서울역에서 내렸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무서웠던 점은 없으셨을까요? 무서웠던 적이 있죠. 연습생 시절에는 또 그 여러 가지 연습생 생활에 대한 네네네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가수의 꿈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네, 부모님과 꿈을 가지게 해준 거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그럼 또 이 시기를 색깔로 표현하자면 어떤 색깔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가요? 빨간색, 빨간색. 네, 오. 되게 불타오르는 열정 가득하고. 열정 가득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의 다음 그래프는 16살 때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다. 오. 인데 이제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이제 저스틴 비버의 저스틴 비버. 노래를 이제 가사를 외우는 약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팝송 뭐 이런 건가요? 네네네네. 네. 그때 노래라는 걸 처음 약간 접했구나. 인지를 했던 그런 오. 시기였거든요. 생각 비교적 좀 늦은 맞아요, 맞아요, 나이. 맞아요. 늦은 나이도 아니네. 근데 생각보다 늦은 나이긴 하죠. 어. 노래라는 걸 그 전까지는 거의 불러본 적도 없고 아. 좀 그랬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노래에 대한 욕심이 많죠. 노래, 네네. 춤은요? 춤은 저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저스틴 비버 노래를 하셨구나. 네. 노래를 진지하게 배운 것도 이제 그때부터였나요? 맞아요. 한 이때부터 노래를 음, 한 보컬 학원을 가가지고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던 것 그때 같아요. 흥미가 좀 이제 생기셨나 보다. 네네. 네. 그러면 또 선배님의 네 번째 그래프를 보면 23살 데뷔 네, 를 적어주셨는데 아마 골든차일드 데뷔했던 날을 적어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또 오래도록 바랬던 데뷔가 또 23살 때 했거든요. 네네. 비교적 좀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하고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딱 23살인데 어, 이제 선배님이 23살에 데뷔하신 후에 딱 하나 후회됐던 것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후회되는 거. 네. 후회되는 거는 조금 갇혀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확산시킨다? 오. 좀 더 확산시켰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네. 제일 잘했던 부분은 제가 그래도 5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오, 네네. 네, 굉장히 연습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가 데뷔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데뷔 이후에 시간이 가장 빠르게 흘러갔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는 2017년도 2017년. 네, 담다디 때 오. 정말 잠 안 자고 스케줄 다니고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막 행사 다니고 했었을 때가 네네. 시간이 굉장히 와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진짜 바쁘게 지냈어. 이제 좀 활동하면서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때가 진짜 시간이 빨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데뷔 이후에 모든 순간이 소중하지만 그래도 이 그래프 막대기에 제일 깊게 새기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첫 팬미팅과 첫 콘서트 그때 진짜 많이 울기도 울었고 네네. 저는 인피니트 선배님들의 무대를 보면서 난 저기 무대에서 꼭 한번 서보고 싶다, 무대에 올라가야겠다 이러면서 이악 물고 연습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나도 팬미팅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나도 콘서트라는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골드니스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웃고 울고 하는 게 네네. 너무 행복했었어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저의 네 번째 그래프 17살 때 연습생 시작입니다. 오. 근데 한 칸이에요. 왜죠? 연습생 때 사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죠. 네, 되게 주말도 없고 갇혀 있고 항상 오전부터 밤까지 연습하고 그죠. 10to 10 더하면 이제 12시 1시까지 연습해야 되고. 네. 그러면 제일 처음 배운 동작은 어떤 동작이 있으신가요? 제일 처음 배운 동작이요? 네, 저는 무조건 선뻗기만 했었어요. 오, 맞아요. 선벗기. 이거 열심히 네, 했어요. 이거 이제 해가지고 이 어깨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줘야 되고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걸로 뭐 발차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마지막 그래프인데요. 29살 새로운 생활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떤 지금- 의미일까요? 네, 지금 이 순간이죠. 네, 네네. 저와 이제 또 다음 주면 새로운 생활을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반 칸을 줄까 두려움 때문에 한 칸을 줄까 하다가 한 칸을 주게 됐네요. 그러면 리더인 대열 선배님의 좀 조언도 있었을까요? 많았어요.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도 말을 해주니까 네네. 좀 무서움, 뭐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니까 네네. 거기에 그 두려움이 조금 없어지는 네, 오. 그런 효과를 또 주고 있었어요. 대열 씨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그래프. 네. 22살에 회 맛을 알았다. 22살 때 네. 작년이네요. 작년에 처음 회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 근데 저는 회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눈을 뜨셨구나. 네.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네. 회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부산에서는 단 한 점도 안 먹었어요. 오히려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네, 서울 올라오니까 아 그래 회도 먹고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먹다가 회가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맛있지?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전 그때부터 이제 오이 빼고는 가리는 게 없어졌어요. 오, 그러면 회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어종은 어떤 걸까요? 저 뭐 도다리, 오, 전 새꼬시를 근데 좋아해요. 뼈 있는 걸로. 네. 저는 새꼬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이제 광어나 광어, 이제 뭐 광어 맛있죠. 우럭, 돔, 돔, 연어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러면 선배님이 먹었던 어종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추천 하나만 해주시죠. 저도 돔 맛있게 먹었어요. 돔. 네, 돔 비싼 값을 하니까 네. 네, 돔 맛있죠. 그리고 뭐 볼락도 있고 뭐 많죠. 제철 제철에 먹는 제철 생선들이 많으니까.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Y 뉴스까지 함께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Y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Y는 진짜 Y입니다. 예. 진짜 Y인데요. 이제 철자는 다르지만 같은 발음이 Y, 왜입니다. 이건 또 여러분들이 사전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때 왜 그랬나요? 이 행동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등등 저희에게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제 첫 번째 사연입니다. 현란이님, 오늘만을 기다린 아리입니다. 저는 아리 친구는 니스라서 지난번 꾸미와 골든차일드 분들 나왔을 때 함께 봤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재정 호스트가 유일하게 게스트 분들과 단체 사진을 안 찍은 날이었어요. 제 최애 재천 호스트와 친구 최애 성윤님과의 만남에 함께 찍은 사진을 기다렸는데 그때 사진이 각자 셀카로 올라서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대체 왜 그날은 같이 사진을 안 찍은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직도 친구랑 만나면 그날 왜 사진을 안 찍었을까 얘기하는데 또다시 방문한 성윤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두 분 꼭 다정하게 셀카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게 저희 뭐 지금 안 계신 매니저시지만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되고 전달을 잘못 이제 셀카로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셀카만 찍고 바로 이제 바빠서 나갔는데 네네. 차에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연락이 와서 사진 안 찍으셨어요. 했는데 저희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했는데 이제 나가고 이제 올라가는데 단체 사진이요. 그러니까 단체 사진이요.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미 떠난 후 맞아요. 이미 떠나버렸어요. 근데 원래 저희가 방송 전에 사진을 찍는데 네. 이제 까먹으셨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끝나면 제가 뒤에 끝없는 이야기라고 또 그냥 짧게 한 5분 코너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이제 먼저 가셔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찍을 수가 없었던. 전 뒤에 녹화가 하나 더 있으신가 아니면 생방이 있으신 줄 알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은 네. 여러분들께 꼭 사진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와일드 캠핑 가자고 했는데 그때 왜 같이 안 가줬어? 주찬 선배님의 네. 사연입니다. 나랑 와일드 캠핑 가자고 했는데 그때 왜 같이 안 가줬어? 라고 물어보셨네요. 와일드 캠핑 이게 찐 캠핑 말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이제 멤버들이 또 같이 오면서 좀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캠핑 아닌 캠핑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빠지셨나요? 빠진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멤버들이랑 와서 그냥 큰 이제 캠핑이 아닌 네. 독채 펜션을 빌려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MT가 됐습니다 진짜. 그럼 다음 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족구할 때 왜 내 편 안 들어줬어? 뭐야? 일단 지범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누가 봐도 자기가 진 거예요.
제가 심판을 보고서 누가 봐도 진 거야. 네네. 근데 그걸 우긴 그 많은 멤버들이 있는데 그 우겨가지고 될 거면은 뭐 다 우겼지.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족구를 하는데 이 원바운드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한번 튀겨서 누구 공이면 차고 막 이런 건데 사실 그때 지범 씨가 좀 못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잠수 내기였어서 네네. 또 하기는 좀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보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지범 씨가 진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진 거야 하니까 짜증난다. 안 할래.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저는 근데 너무 웃겼어요. 누가 봐도 진 거였는데 귀엽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뭐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 나 숙소에서 존벌레 잡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시끄럽다 했어? 이거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딱히 제가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태그 선배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 존벌레가 왜 나왔을지를 일단 이거 여튼 영태가 미안하다. 다음은 내 방도 부탁할게. 좋습니다. 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밤내기 탁구 대결에서 내가 졌을 때 왜 먹지도 않은 파인애플 통 4통이나 시켰어? 왜 돈 많이 나오게 했어? 일단 파인애플 맛있었고, 그리고 졌으면 돈은 좀 내기니까 네. 먹지도 않는 게 아니라 뭐 포장해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미안하지 않은 걸. 이저 내기에서 졌는데 뭐. 네, 줬는데 근데- 잘하시던가요? 그럼 파인애플을 그래서 가져가셨나요? 남은. 안 들고 왔습니다. 미안하다 그건. 좋습니다. 이렇게 멤버분들이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을 듣고 좀 감정을 영상 편지로 좀 남겨보시자면. 네. 그래 골자 친구들아, 너네 참 적반하장을 잘하는구나. 너네 이런 친구들이 난 상상도 못했어. 일단 지범아 너 연습 좀 하자. 안 걸리면 되잖아. 너가 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그래 주찬아, 다음에 꼭 형이랑 형 다음 주면 이 캠핑 떠나는데 또 캠핑을 가야겠니? 우리 영상 미안하다 진짜. 승민아, 다음에 좀 더 크게 사기 싫으면 연습 좀 하고. 그럼 나 이만 갈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편지까지 남겨봤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Y 사연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사랑해요 박재찬님. 제타노스트 놈활동 비하인드에서 애교 부릴 바엔 앞구르기 100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왜 그러셨나요? 애교 잘할 거면서. 음. 사실 데뷔 때는 제가 이제 컨셉 아닌 컨셉이 좀 도도 시크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애교는 저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선배님 애교를 못 하는데 시키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네네네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해야죠. 아이돌이잖아요. 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좋아요. 네,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데뷔 초 때는 좀 시크 도도였어요. 제 컨셉이.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그러면 왕자라면 지금 마레님입니다. Y는 왜 의자에만 앉으면 중세시대 왕자님이 되는 건가요? 한번 진짜로 떠올려봐요. 왜 이렇게 의자에 품격 있게 앉아서 사진을 찍혔어? 제가 의자에 좀 걸터 앉아 있는 사진들인데 네네. 생각보다 뭐 찍어주신 걸 잘하시지 않았을까요? 저가 좀 약간 흐물흐물하게 누워 있긴 한데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잘 찍어주셨다. 네. 근데 뭐 약간 고급스러운 잘생김이시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왕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코끼리 재짱이님 인스타 프사 있잖아요. 왜 귀여운 둘리 코끼리 프사에서 더 귀여운 재짱이 사진으로 변경하셨나요? 저는 좋지만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이었거든요. 얼마 네. 전까지. 어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데요? 근데 좀 뭔가 화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 프로필 사진을 좀 귀여운 캐릭터 그런 걸로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이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제가 팬분들께 투표를 받았어요. 아, 어떤 사진을 할까? 네, 네. 이거 프사로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음. 그래가지고 투표를 받았는데 이거 해도 좋다라고 나와가지고 저는 바꾼 거거든요. 조작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어떤 걸 조작하셨죠? 아 이제 아마 한 55%가 하지 말라, 한 45%가 하라 네. 였는데 일단 저의 의견 10% 반영해서 반영해서-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10% 정도 줄 수 있잖아요. 10%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네. 해라로 네. 저는 선택을 했죠. 6%가 아니게 어디야? 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왜 자기 사진으로 바꿨나요?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졌. 약간의 반발도 음.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저의 사진으로 컴백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또 Y 왜에 대한 얘기까지 세 가지 Y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네. 이제 또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꾸미야는 좀 어떠셨나요, 선배님? 오늘은 저번이랑 좀 다르게 저를 좀 알아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질문들도 그렇고 저의 이야기들 어렸을 때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드린 것 같아서 재밌었고 또 잔잔하게 네네. 저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재미있는 그리고 따뜻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저랑 제 짝내 컷 알죠. 같이 찍어주셔야 네. 되는데 제가 옆으로 가서 아유,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메라는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는 이쪽입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는 이쪽입니다. 몰라 그래. 중세시대 왕자 같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마지막은 하트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같이 찍어봤고요. 네. 이제 정말로 선배님과 인사를 나누어 볼 시간인데 네. 가시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솔로 앨범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네네. 바람이라서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녹음한 곡이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고 저의 숨소리, 저의 목소리 하나하나 귀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Y 선배님의 바람이라면 들으면서 끝없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대란 사람 사랑했던 기억은 눈물을 먹고 자라나는 꽃 갈 곳을 몰라 떠다니던 나의 마음은 오늘이 돼서야 이별해 왔죠. 두 정거장 그대 사는 그 거리가 왜 그리 멀어진 건지 우린 마치 세상의 끝과 끝에 있는 것 같아. 그댄 바람이라서 두 손에 잡을 수 없지만 따뜻했던 기억들로 난 하루를 살아가요. 아직 사랑이라서 못다 핀 마음이 남아서 내일로 또 미뤄두어요. 나 그대를 잊는 일. 수백 가지 나를 떠난 이유들을 찾은 채 후회하지만 단 한 가지 그댈 되찾을 이유를 찾지 못해. 그댄 바람이라서 두 손에 잡을 수 없지
투명해 볼 수가 없다면 그대 곁에 머물러도 아프지 않을 텐데 내가 빗물이라면 그대가 슬퍼할 때마다 그대 볼에 흘러내리면 나도 눈물이 될 텐데 끝없는 이야기. 혹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우러져서 웅장한 화음을 내는 것도 멋있지만 또 다른 매력은 음악의 스토리를 나눠주는 악장이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오케스트라 연주 역시 제1악장, 2악장을 지나면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데요. 잘 모르는 입장에선 종종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연주가 끝난 건가? 박수를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눈치도 좀 봐요. 하지만 박수를 치려는 순간 웅장한 연주가 다시 시작되죠. 우리의 성장이나 발전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다 이룬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변주가 다가와서 내가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당신에게 주어질 변주는 뭘까요? 다음 악장에서 당신은 또 어떤 성장을 하게 될까요? 이곳에서 보내는 162번째 편지네요. 당신의 꿈이었던 나는 다음 단계입니다. All of this discussion, talking about nothing, you'd ever said on my face. You think it was the gospel, but they're only trouble. I ain't got the time to waste. You need to get a life, 'cause life's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ut of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tes and somewhere else, 'cause you've got to realize I'm doing me regardless,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ma do it any way that I wan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Some people are so mean, I'll be on a phone screen when we're trying to live our lives. Why you gotta be so vicious? Be about your business instead of getting up in mine. You need to get a life, 'cause life's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ut your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tes and somewhere else, 'cause you got to realize you got to realize,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ma do it any way that I wan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Doing me regardless. Why would I ever stop? Oh, you won't tell your glitter into gold, so why are you wasting your time? You should find some better seeds to sow. They might grow one day, but either way, I'm doing me regardless,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ma do it any way that I wan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Life's too short. Doing me regardless. Life's too short. Why
꾸미야를 마무리하는 시간 끝없는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에스파의 Life's Too Short 였습니다. 오늘 꿈 보관소에서 편지 보내온 주인공은 다음 단계였습니다. 이쯤 되면 최선으로 다 잘한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해보니까 내가 더 잘하더라 했던 적 있을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항상 열심히 하고 있죠. 꾸미야 호스트 최선을 다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해보니까 잘하더라 하는 것. 제터노스가 원하는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제가 원하는 다음 단계,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잘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꿈이야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러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든차일드 Y 선배님과 함께 또 왜 Y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내일은 또 카라의 니콜 선배님께서 솔로 앨범 가지고 놀러 오십니다. 저와 선배님을 둘러싼 각종 미스테리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새 앨범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다시 보기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꿈이야 재방송은 본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되고요. 또 내일 저녁 7시에도 재방송 됩니다. 나우웹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회차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별 하이라이트랑 비하인드 직캠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밤 9시에 또 만나요. 오늘도 그럼 그자. Like a dream, yeah, like a dream.